70번째 한기 노트입니다. 제목은 좋은 인맥의 의미와 인맥을 만드는 핵심 태도입니다. 여러분, 인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현 씨, 인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인맥이다. 인간의 맥이네, 그죠? 기한 씨? 예, 저는 인맥을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능력이다. 아. 최용 씨? 저도 그 좋은 관계. 좋은 관계다. 그러시군요. 우리 살다 보면 이게 인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맥의 올바른 의미, 좋은 인맥은 어떤 인맥인가, 이런 걸 좀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좋은 인맥의 의미는 뭘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화. 정말 단순하다. 그죠? 대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연애. 좀 깊이가 있네요.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미팅하고 있는 거예요. 미팅 해보셨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미팅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사람하고 사는 바람에. 미팅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어쨌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팅하면, 미팅 해본 적 있죠? 뭐 물어봐요? 주선자한테? 주선자인데요. 키 물어보고요. 키, 또, 나이 물어보고. 나이, 또, 네. 뭐 지금 하게 되면은 뭐 직업 물어보고. 직업, 또. 뭐 물어봅니까, 미팅하면? 앞에서 얘기했는 거랑 뭐 비슷한. 키, 나이, 직업, 또 장남이냐 아니냐, 차 있냐 없냐, 차종은 뭐냐, 직업은 뭐냐, 연봉은 얼마냐. 정말 많은 걸 물어보죠. 최웅 씨 뭐 물어봅니까? 남자 여자 다른데 여성분들은 그렇게 하는 그 자기 얘기만 하세요, 자기 얘기만. 뭐 물어봅니까, 미팅하면 주선자한테? 이쁘다. 이쁘나? 규식쌤 뭐 물어보십니까? 어? 그런 거는 물어봐요? 신기한 남자네. 규식쌤 뭐 물어봐요? 미팅하면 뭐 물어봐요? 주선자한테? 주선자 저도 이쁘냐. 그렇죠. 남자는 딱 하나만 물어본다고 하죠. 이쁘냐? 이쁘냐? 목소리도 그렇다고 하죠. 여자들은 어떤 목소리 좋아해요? 남자 목소리가? 1번 고음. 보기 부르드릴게요. 1번 고음, 2번 저음, 3번 중저음. 중저음. 그래요. 여자들은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남자를 좋아합니다. 저 같은 목소리. 이런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어떤 목소리 좋아합니까? 기한쌤 어떤 목소리 좋아하세요? 저는 고음 좋아합니다. 고음. 애교 있는 목소리. 애교 있는 목소리. 보기에 없잖아요. 애교 있는 목소리가. 중음. 고음. 정말 그럴까요, 남자들? 남자들은 여자 목소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쁘면 됩니다. 예쁘면 고음이라도 좋고, 저음이라도 좋고, 중저음이라도 좋습니다. 심지어 사투리 써도 좋습니다. 남자들은 목소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 예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팅을 해보면 이렇게 상대방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주선자한테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대 물어보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질문은 절대로 안 합니다. 주선자한테. 성별? 성별은 당연한 거지. 혹시 여자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해요? 네. 여자끼리 미팅하나? 미팅 전에 주선자한테 이 질문은 절대로 안 합니다. 뭘까요? 어떤 남자 좋아해? 아니요. 나 같은 사람 좋아한다고 하더냐? 이 질문을 안 합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만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방금 말한 조건의 남자가 혹은 여자가 나 같은 사람 좋아한다더냐? 이걸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무리 얘기해도 어때요? 상대방은 나를 안 좋아하죠. 왜? 내 조건이 내가 좋아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팅하면 절대 이걸 안 물어봅니다, 일단. 이런 여성이 있다면 우리 남자분들 어때요? 미칩니까? 이분이 유승옥 씨라고 세계 머슬 대회인가 거기에 나가서 탑5 안에 들었다고 해요.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신이 조악한 몸매 같다고 하죠. 마음에 드시죠? 남자분들. 네. 근데 이 유승옥 씨도 여러분 마음 같을까요? 여러분 좋아할까요? 여기신 분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안 좋아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꼭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은 나조차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왜 이럴까요? 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내 수준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죠. 내 수준 같은 사람을 잘 안 좋아해요. 내 수준보다 높은 사람을 항상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 수준이 안 차죠. 그 사람은 자기 수준보다 높은 나를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인맥이 뭐겠습니까? 자, 두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인맥은 뭐겠습니까?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인맥이 많아야 된다. 이때 말하는 인맥은 흔히 이런 의미로 쓰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인맥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에 인맥이란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나보다 발이 넓은 사람,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통 인맥을 맺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맥을 맺으려고 여러 가지 모임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산악회도 갔다가 골프 모임에도 갔다가 무슨 최고의 경제과정에도 갔다가 이렇게 인맥을 쌓으려고 많은 활동을 합니다. 사회활동을.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내 인맥이 될까?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진짜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나를 안 도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려움에 딱 닥쳤을 때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나 안 도와줍니다. 왜 그럴까? 내가 인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누가 여러분을 인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볼 때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도움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인맥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절대 도움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맥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싶겠어요?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도움받을 일이 없거든. 그래서 절대 내 인맥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내 인맥입니까? 이런 사람은 나를 반드시 도와줍니다. 나한테 도움받은 사람. 내가 도와준 사람은 내가 어려워지면 나를 도와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인맥은 어떤 인맥이냐면 내가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인맥이라고 착각하시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어려움에 닥쳤을 때는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맥을 정말 제대로 쌓고 싶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인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맥이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주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인맥인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인맥을 만드는 핵심 태도는 뭘까? 이 그림이 힌트입니다, 사실은. 인맥을 만드는 핵심 태도는 뭘까? 여러분, 스타일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혹시? 이게 백영옥이라는 작가가 이 세계 문학대회에서 1억 원 고려를 받은 상 받은 책이에요. 그 상금으로 1억을 받았어요. 소설인데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쇼스가 웃으며 칼성법을 선정하다가 결국 손가락을 베고 갔다. 손끝에 피가 배어 나오는 게 보였다. 꽤 깊숙이 빈 것 같았다. 카메라가 재빠르게 칼로 썰어낸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쫓았다. 엄청 아프겠다 어쩌니. 제 피디한테 눈을 엄청 깨지네. 나는 이놈을 바라보았다. 하늘에 베이는 것보다 더 아픈 건 사람의 말에 베이는 거다. 말에 베이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건 누군가에게 철저히 거절당하는 것이다. 참 씁쓸하죠.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엄청 아프겠다. 어쩌니 그랬더니만 은영이란 친구가, 주인공 친구가 제 피디한테 오늘 엄청 깨지겠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왜 은영이란 친구가 이쪽 계통에서 일하는 친구였거든. 그러니까 이 쇼호스트의 세계에서 뭐예요? 칼에 베인 거는 아랑곳도 없고 피디한테 깨지는 게 먼저 생각난다는 거죠. 사회생활이 찌들려서.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칼에 베이는 것보다 더 아픈 건 사람의 말에 베이는 거고 말에 베이는 것보다 더 아픈 건
누군가가 나를 철저하게 거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문장에서 특히 저는 이 두 문장이 더 와닿아요. 사람의 말에 베이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철저히 거절당하는 거. 이게 정말 저는 와닿더라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화날 때가 있죠. 싸울 때도 있고. 그럴 때 막 독설을 내뿜잖아요. 이럴 때 독설을 웬만하면 안 내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말에 베이거든, 사람이. 이 독설하면 사람이 베입니다.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이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이 나죠. 그래서 설령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이런 말 있죠. 완전 무시하는 말. 네 주제에 네 같은 게 무슨. 네가 그게 수준이 왜 그 모양, 이런 식의 말 있죠.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이 기억이 오래 남아요. 제가 고백을 하면 집에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과거에 좀 했었어요. 기본이잖아. 이런 말을 좀 했었어요. 저를 살림에 좀 취미가 없는 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또 깔끔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기본이잖아.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집이 깨끗한 건 기본이잖아. 뭐 싱크대가 깨끗해야 되는 건 기본이잖아.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요. 집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본이란 말 하지 말라고. 당신 말대로 내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건 맞다. 그렇지만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그 성격 때문에 내가 당신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주잖아. 늦게 돌아도 잔소리 안 하고. 그 성격이 느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도 좀 밀어놨다 하고 청소 좀 밀어놨다 하고. 그런 느긋한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늦게 돌아도 술 먹고 돌아도 잔소리 안 한다는 거죠. 느긋하게 그냥 봐주거든요. 그럼 객관적으로 따지면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제 활동에 대해서 사회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배려해 주는 게 훨씬 큰 거 고마운 거죠. 설거지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모습만 보고 기본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한이 된다. 그래서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절대 안 하겠다고 하고 다시는 안 합니다. 기본이 안 됐다는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또 상식 이하잖아. 이런 말도 안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말로 사람을 베는 거예요. 상처가 되죠. 이 사람을 베는 말이라는 건 상처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상처가 되는 말은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집 사람이 10년 듣고 있다가 이제 한 거니까. 그것도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 이후로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웬만하면 그냥 사실만 얘기합니다. 아니 요즘은 그냥 제가 합니다. 설거지 제가 하고 잔소리 할 바에는 제가 하고 안 할 바에는 잔소리 안 합니다. 그럼 하지도 않을 거 잔소리가 싸울 필요 없잖아요. 요거도 먹고. 그래서 말로 사람을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베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상처 주는 말이 되거든요. 그보다 더 심한 건 뭐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본체도 안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딸이 중2인데 중1이 되더니 사춘기가 왔어요. 6학년 때까지는 집에 들어가면 목에 매달려가지고 놔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할 말이 아빠 중학생 될 때까지 안아준다고 했잖아 하면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중1이 되더니 집에 들어가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본체도 안 해요. 방에 들어가 버리고 나오지도 않고 생일날 선물도 안 주고 선물은 그러니까 엄마한테 맡겨놨어 그러더라고. 와 충격이었어.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어른들하고 이렇게 부모님도 계셨거든. 이렇게 어른들하고 생일 파티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딸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촛불 끌 때까지 노래 같이 안 부르고 너 왜 노래 안 불러 그러니까 자기 방에 가버리더라고. 야 그때 그 심정이 참 이 딸 키우기 힘드네. 아빠라서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은 대화 좀 해요. 제가 그래도. 근데 대답은 주로 몰라예요. 뭘 물으면 몰라? 꿈이 뭐니 몰라? 뭐 되고 싶은데 몰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 물어라. 시끄럽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답답해서 스프를 먹고 있었거든, 딸이. 스프 맛은 어때? 몰라. 어떻게 스프 맛을 모르는데? 그랬더니 딸이 씩 웃더니 이러더라고요. 맛있어. 그게 웃는 모습 보면 제가 그렇게 기쁩니다. 요즘 웃는 얼굴 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게 이제 사람 마음인데 이렇게 외면당한다고 느껴지면 그게 정말 기분이 특히 가족한테 그죠?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맥을 만드는 핵심 태도는 뭐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인맥을 만들려면 일단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 여기서 관자가 무슨 관자입니까? 이게 볼관자입니까?
뭐 마음을 본다 뭐 이게 아니고 관계 맺을 관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문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는 마음을 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심을 가져야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아끼는지,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가 보이죠. 그게 보이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걸 해줄 수가 있죠. 그게 뭐예요?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려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관심한 사람한테 도움을 절대로 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맥을 잘 만들려면 맺고 싶은 인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인맥이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고 돈 있고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인맥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줘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맥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훌륭한 인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70번째 향연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